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잘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발이 안 떨어져. 안녕하세요. 저는 약 50일 동안의 일본 일주로 체력이 바닥날 때쯤 우연히 만난 현지 한일 부부에게 5일 동안 얹혀 살며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서 다시 일본 북쪽 끝을 향해 길을 나서는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영철님과 미야코상,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바이크 컨디션도 제 컨디션도 정말 최상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덕분에 새로운 컨디션으로 지치지 않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네받은 이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메신저가 되리라 다짐하며 길게 늘어진 여운을 곱씹고 있던 그때, 우와, 개 예쁘다. 온통 사파이어 빛으로 가득한 바다가 저를 감싸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끝없이 펼쳐진 이 태평양 둘레길을 끼고서 하루 종일 북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혼슈의 최남단 시오노 미사키라는 곳을 들리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본 본토 최남단 사타곳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들리지 않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하시구이 이와라는 바닷가에 떠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돌들을 구경한 뒤에 일본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비와호라는 곳을 갈 예정입니다. 이 담수호 크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데요. 이 비와호는 한국의 수도 서울을 퐁당 빠뜨릴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어쩌면 그 근처에 서면 수평선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괴랄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쾌청합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그 비들이 이 먼지들을 전부 다 훔쳐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날씨와 나란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이게 뭐야? 갯벌도 아닌 것이, 암석지대도 아닌 것이, 정말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하시구이 이와까지는 다소 가까운 거리여서 한달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오, 여기가 바로 하시구이 이와라는 곳입니다. 이 하시구이 이와는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다리, 말뚝, 바위, 다시 말해 교각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바다를 향해 약 900m 정도 뻗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돌들은 바다 아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돌이었는데, 긴 세월의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모두 갉아먹히고 단단한 부분만 남아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신비한 곳에는 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일본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 신사절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저게 바로 토리라는 곳인데요. 물론 저 뒤에도 아주 자그마한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런 바다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이런 토리 모양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사업을 나가면서 이쪽을 보고 그날의 안녕과 안전 그리고 또 풍요를 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에 애니미즘과 자연 숭배가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이 신사는 분명 예로부터 이 일대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항상 미치노의 키를 들르면서 늘 미루어 놓았던 숙제, 소프트콘도 맛보기로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차. 가짜. 자, はい、一人はい、どうぞ。 도저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도 미치노에키에서 처음으로 콘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보는데요.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각 미치노에키마다 특색이 있는 맛이 있다고 해서 콘 아이스크림을 추워하시는 라이더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제가 말차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사 먹어봤는데 막 특별하게 맛있는 거 아니고 그냥저냥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바다의 조각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태평양 둘레길을 느껴보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우와. 정말 이런 바다가 제가 가는 길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와.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시치리미 해수욕장은 자그마치 22km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긴 해변이라고 합니다. 우와, 무슨 하와이냐? 안 가봤지만 마침 여기 앞에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여기 들러서 구경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못 참아요. 무조건 가서 봐야 돼. 이 압도적인 바다의 모습을 마주하자마자 본능처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는 와카야마에서 내렸던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들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오로지 운전만 한 5-6시간 해서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경 보고 어떻게 안 멈춰요.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이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갈 건데 이게 카메라로서는 운전하면서 안 당기거든요. 지금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신나가지고 들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이 22km에 걸친 드넓은 해변가에서 혼자 뛰놀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게요. 와, 이 바다를 한번 썩난 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맘 같아서 입수하고 싶은데 파도도 너무 세고 지금은 개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만족할게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온몸이 땀으로 적셔진 지금.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풍덩 빠져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미치노에키가 약간 규모가 있는 편인데 여기 온 김에 식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일본 도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2시 땡 지나면 영업 마감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다 들어가고 밥을 안 팔아요. 그래서 항상 편의점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한번 밥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푸드코트가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도시락 신세입니다. 그리고 약간 덮밥 같은 건데 밥이랑 이거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분명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푸드코트가 안 보여요. 있는데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능지 이슈로 고등어랑 덮밥으로 단백질 채우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멍청하게 다니지 말고 좀 일본어를 공부를 하셔서 조금 더 풍부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못하고 차이가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여행 시에는 꼭 영양에 신경 쓰시고요.
제 경험상 젊음이라는 보험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맛있게. 이제 저 앞에 바다도 다 둘러보고 식사도 다 끝마쳤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3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아직도 목적지로 가려면 5시간 15분을 더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면 옵션에 고속도로 제외를 체크 해제하면 고속도로 옵션도 알려주는데 고속도로를 타니까 한 30분 정도가 줄게 됐어요. 그래서 절충해서 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두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투어링 끝판왕 오토바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은 진짜 오토바이가 너무 무리거든요. 차로도 솔직히 8시간 운전하라고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마 이 톨비가 한 50km 타는데 15,000원, 뭐 2만원 정도 가까이 나올 거예요. 한국에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시간을 좀 줄여야 돼서 고속도로를 잠깐 올라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갈 건데요. 긴 여정이 되겠네요. 함께 가시죠. 가시다. 우와, 지기 준다 진짜. Hey, hey, what the matter in your head? 아시죠? 장거리 운전은 노래 없으면 못 가는 거. 이 해변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유명한 명승지가 있다고 해서 잠깐 멈추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사자바위라는 곳이래요. 저기 앞에 툭 튀어나온 저게 사자의 얼굴이랑 닮았다 해가지고 사자바위라고 하네요. 이 또한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으로서 무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여기 바다 진짜 끝내주지 않나요? 오호. 이제 주유도 했겠다. 볼 거 다 봤겠다. 본격적으로 달릴 시간입니다. 4시간 23분 보이시죠? 214km입니다. 태평양 둘레길이 끝나자마자 나타난 고속도로를 타고서 혼슈의 깊은 내륙으로 향해 보는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요? 이 시원히 뻗은 도로를 달리는 것이 마냥 즐거울 것만 같아 보여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오토바이 가지고 고속도로를 올라타면 와, 너무 뭔가 느낌이 새롭고 재밌고 이렇거든요. 예쁘고.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그냥 지루하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터널은 괜찮은데 긴 터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연도 안 보이니까 그냥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지루합니다. 졸리고요. 그래서 이런 세나같이 음악이라도 안 들으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터널만 좋게 한 20km는 건넌 것 같아요. 터널만. 그래도 막히지 않고 편하게 운전을 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데요. 아마 이 고속도로가 무료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무료 구간인 곳도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톨게이트를 지나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얘는 뭐랄까, 조금 더 들어와, 톨게이트까지 한번 들어와봐. 근데 중간에 나갈 거야? 그럼 무료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후에 구독자님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바이패스라고 불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패스는 교통 혼잡 지역이나 상간 지역 등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며 한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화 국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4-50km 타면 한 15,000원, 2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운이 좋게 무료 구간을 타가지고 공짜로 시간을 30분이나 단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파이어 빛에서 에메랄드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타고 더욱 깊은 혼슈로 향해 보는데요. 내륙으로 향할수록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하는 듯한 푸름의 계주는 고온이 잠들 뻔했던 저의 향수를 다시금 자극하는 듯 했죠.
가끔씩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와서 코너를 돌면 이런 마을들이 나오는데요. 어릴 적 제가 살았던 평온한 그 시골 마을이 생각이 나요. 뭔가 더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해진다 해야 될까요? 와,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혼슈 초입이잖아요. 오사카를 시작해서 밑에 와카야마로 돌면서 바다를 따라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바다를 제외하고 나서는 혼슈는 규슈랑 시코쿠랑 다르게 희한하게 한국이랑 완전 판박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제가 본 것만 쳤을 때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국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차선만 반대지. 우와. 이 넓은 거 보이세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엄청 멀리까지 보이는데요. 한 10수 킬로미터까지 그냥 다 평양인 것 같아요. 평지. 저 끝에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오로지 고즈넉함만이 흘렀던 혼슈의 시골도로. 저와 함께 달려보시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골의 모습이에요. 일본 애니에서 많이 보던 그런 시골의 느낌. 와, 하루 종일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직도 2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중간에 평야 같은 곳, 진짜 색다르게 다가온 그런 곳 말고는 완전 한국의 그 자연이랑 다를 게 없어서 조금 더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혼슈는 한국이랑 자연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혼슈가 들었는지 내가 언제 이러면서 또 다른 색다른 자연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츤데레 같은 이라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마트를 잠깐 들리고요. 저는 웬만해서 저녁에 마트에 꼭 들르는 편인데요. 아주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녁 6시쯤부터 할인 스티커가 슬금슬금 붙기 시작하는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준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목적지로 가봅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목적지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일본 최대의 담수호 비와호 근처에 있는 무료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비와호 주변을 한 바퀴 싹 둘러보려고 합니다. 낭만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아이고, 빨리 추우라 추우라 추우라. 아, 너무 예쁘잖아.
와, 진짜 하늘 운치 미쳤냐고. 이렇게 저는 14시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비로소 비와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저녁 어스름이 거의 다 내려앉은 이맘때인데, 이게 이 어스름 가득한 하늘이 강에 비춰져가지고 진짜 너무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와오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옆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이 비와오에서 아마 뻗어나온 지류일 거란 말이죠. 지류가 이 정도인데 비와오는 도대체 얼마나 큰 호수길래 이 정도의 포스를 뿜고 있는 것인가.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와,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분의 호수요. 와, 여러분, 정작 8시간의 라이딩을 뚫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텐트를 어디 필까 하다가 여기 주차장에 보니까 저랑 다른 분 한 명이 캠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구석에 대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다 후딱, 더 어둠이 내리기 전에 후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0분. 이제서야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바다들과 자연들 다 좋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체력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은 날에 8시간 운전하면 딱이다, 그 이상은 피곤해서 못한다라는 그 기준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있을 여행을 위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여 나가는 거겠죠. 일단 다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그 전에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그리고 여기가 곰이든 폭주적이든 뭐든 위험하냐고 저기 캠핑하시는 현지인 분한테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대요. 걱정하실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정말 긴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여기 비와오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볼 건데요. 그 후에 제가 아직까지 못 정했는데 혼슈 오른쪽으로 해서 도쿄 쪽에 있는 후지산 쪽으로 빠질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노토반도 쪽으로 빠질지 아직 경로를 못 정했는데 뭐 그냥 내키는 거 보고 한번 해보려고요. 하여튼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왕따봉과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비와오로 시작됐지만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2시 넘어갔죠. 이제 마지막 파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 8기가 정도 되는데요. 파일 옮기는 데만 한 3-4시간 걸려요. 편집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미심쩍은 게 캠핑카도 아닌 것이 봉고차도 아닌 것이 계속 여기서 회차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인신매매 기회를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 여기 영상에 안 보이겠지만 가위와 칼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비상탈출해야 되니까 다 차치하고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여행 영상 봐주신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